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싸라비아입니다. 아싸라비아는 아웃사이더들의 눈으로 인사이더들의 삶을 살펴보는 그런 팟캐스트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죠. 저 인사 좀 시켜주세요. 싫다면? 네,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이고요. 지금 저를 가로막으신 분은 안녕하세요, 쓸바짜입니다. 오늘 저희가 손님이 많아가지고 두 네. 명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빠질까 말까 했는데 네. 저 빠지면은 혼자 너무 폭주할 것 같아서 제가 10분간 오프닝으로 제 자랑을 한다고 했었죠. 그럴 수 있어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왔어요. 제 자랑을 막아보십시오.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라면 어떤 개? 멍멍개. 왜요? 네, 요즘 개 키우는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수업을 가면 거의 다 개가 있더라고요. 집 안에? 네. 보통 집 안에 크는 건 작은 개들. 작은 개도 있고 큰 개도 있는데 그렇게 달려들더라고요, 개들은. 개가 좋아하는구나. 원래 개는 달려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고양이도 있는데 고양이는 안 달려들거든요. 고양이는 좀 그렇죠. 네, 근데 개는 그렇게 달려들어서 제가 또 개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과외를 해야 되는데 네. 집에 개가 근데 달려든다. 분명히 3년 전에는 10집 있으면 2집 이랬는데 지금은 10집에 8집이 개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네, 저 같은 사람 굉장히 곤란합니다. 방문 닫아놓고 수업할 거 아니에요? 열어놓더라고요. 아니 그럼 개와 함께하는. 개가 들어오게 놔둬요? 네, 개와 함께 개가 수업을 듣고 있어요. 아니 그거 저도 겪어봤는데 네. 수업을 하는데 무릎에 개가 오르는데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되더라고요. 안 쓰다듬으면 짖더라고요. 그래서 쓰다듬고 있어요. 이건 수업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네, 그래서 요즘 밤만 되면 그렇게 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아무튼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좀 그만 괴롭게 하고 본론으로 아니 들어가시죠. 근데 오늘 초대 손님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문화 단체에서 이제 공연을 기획할 때 아직도 팀장님 이렇게 깍듯하게 저한테 그 메시지 보내는데 그때 공연으로 한번 이렇게 모셔왔거든요. 네. 발라 듀엣인데 소개문을 보니까 네. 여러분의 귀의 음악을 발라드린다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재잖아요. 네. 아재가 느낄 수 있는 다른 아재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공연으로 부를 일도 없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기회가 닿아가지고 같이 하게 됐네요. 발라 듀엣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갑내기 감성듀오 발라 듀엣입니다. 짜우셨군요. 저희가 약간 시그니처 사운드처럼. 그렇죠. 네. 넷플릭스 두둥처럼. 맞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에 저희 음악을 발라드려요라는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발라 듀엣입니다. 네. 안타깝게 제스처가 안 보여서 제스처랑 같이 하셨거든요. 상상이 갈 제스처 실제 같은데 마치 발라주는 것 같은 그런 손짓을 하셨습니다. 곡선을 이렇게 이거 누가 짰죠? 제가 짰습니다. 각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한 명 한 명. 네, 저는 이제 그 안무 짰던 보컬의 김서영이라고 하고요. 안무가 아니고. 네, 안무가 아니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아재력을 약간 담당하고 약간 관종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건반을 맡고 있는 박진이고요. 서영이가 약간 대놓고 관종이면 저는 약간 소심한 관종이거든요. 관종은 관종이군요. 네, 관종은 관종이에요. 어떤 면에서 소심한 관종은 어떤 거예요? 소심한 관종은 이제 대놓고 관심을 안 좋아하는 척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재롱 부리면 이제 뒤에서 약간 그쵸. 고문 제주 제주가 부리고 그런 느낌. 돈은 이거 제가 번다. 그런 사진 느낌. 찍어서 인스타 올린다면 하지 마 이러면서 속으로 그쵸. 가서 집에 가서 확인하고. 저 사진이어야 되는데. 좋아요 몇 명 눌렀는지 확인하고 그쵸.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 한 명 더 오셨죠? 네, 왜 오셨어요? 네, 전 항상 또 이렇게 발라듀엣의 지원 사격 겸 이렇게 옆집 아저씨 같은 컨셉으로 종종 공연이나 네. 이런 또 팟캐스트에 함께 하고 있는 삼둔의 드러머 김태강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삼뚱이 그러니까 밴드명. 네, 몇 맞습니다. 명으로 된? 아까 이제 저희가 짧게 얘기할 때 쓰리뚠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쓰리예요. 3명이서 구성이 되어 있는 밴드이고요. 삼뚠 자체는 이제 아이가 저희 공연을 보고 나서 삼촌 공연 잘 봤어요 하던 이야기가 저희한테 이제 삼뚠 공연 잘 봤어요 해서 삼촌 같은 그런 따뜻한 음악 하고 싶다 해서 삼뚠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죠?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의외로 또 저희 팀원들은 또 다 20대 구로 구성돼 있어서 관객분의 아이였습니다. 네네네. 그 관객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관객분은 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니 원래 3초 발라드에 탈 때 동갑내기라는 말 꼭 붙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딱히 없습니다. 그냥 뭔가 한마디를 더 해야 네, 이렇게 뭔가 네 짱이라고 글자 네 하니까. 글자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앞에 감성 듀오는 쓰고 싶은데 앞에 네 글자를 뭘 할까 하다가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방신기 윤호윤호 같은 건가요? 약간 저는 네 동갑내기 감성 듀오 발라듀에 이렇게 네 글자 맞추기 같은. 네.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되셨어요? 이 질문 아마 답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맞아요. 지니 씨한테 부탁해 볼게요. 저희는 일단 대학교 동기로 만났고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아는 지인분이 계셨어요. 그날 입학식 때 저희를 소개를 시켜주셨고 이제 그때부터 좀 친하게 지내면서 뭐 음악적인 소통도 많이 하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다가 이제 친해져가지고 음악 관련 대학. 네 맞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은 보컬 쪽, 한 명은 건반. 과가 네네네. 달라요? 과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아마 또. 과는 같고 그 그쵸. 안에 전공이 달라. 전공이 다르구나. 네. 그 과에 몇 명이나 있는데요? 학교 바이 학교인데 저희 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네, 친구들이 어쩐지 동기인데 지인이 소개시켜줬다고 그래서 보통 동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지는데 소개가 필요할 만큼 많은가. 그쵸. 생각이 많아 있어. 그럼 이제 학교에서는 항상 둘이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런. 근데 학교에서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막 만나서 밥 먹고 서로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이러지는 않았고요. 네. 약간 잘 지내니 이러면서 연락 가끔 필요할 때 하는 일로 사이. 만난 사이. 약간 학교 다닐 땐 그런 느낌이 비즈니스? 저는 살짝 없지 않아 있었는데. 상처. 거리두기 하고. 저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온도차가 있네요. 네, 끝나고 다시 이야기 좀 나누는데. 이분은 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네, 저도 이제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한 학번 다 후배입니다. 네네네. 네. 근데 또 워낙에 이런 학벌 학연. 그렇죠. 워낙에 또 저희 선배님들이 또 학교에서 소문이 자자해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지인들을 통해 굳이 선배님이라고 하면서 나이를 까는. 자연스러웠나요? 네네네. 아. 그래서 또 이 가장 막내를 맡고 있는 네, 아하.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 두 분 처음 봤을 때 느낌 기억나십니까? 그때 굉장히 어색하게 지하철역 앞에서 맞아, 지하철 악수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악수하면서 서로 이렇게 꾸벅꾸벅 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냥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다. 네, 그때 저는 지인이 친구가 생기는구나. 생겼다. 드디어 생기는구나. 생겼다. 이제 그런 그게 몇 느낌. 년도죠? 그게 15년도. 15년도입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앨범은 2019년도에 처음 내셨고 맞아요. 그러면 4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만나서? 4년 동안 각자 학교 다녔지. 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저희 막상 팀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이런 건 졸업하고 나서부터였어요. 갑자기 이제 대회를 하나 이제 좀 나가게 되면서 보통 대하면서 팀이 급조되기도 하고 그쵸, 그러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습니다. 연락 딱 끊고 있다가 네, 종종 대화 상대 있길래 종종 잔이 이런 거 보내고 잔이 구남친처럼. 생각을 깨우는 잔이 하면 윤정신 막 그러고. 분들 되게 착하시다. 아니야, 내가 기운을 느꼈다니까. 아재의 기운은 약간 부장님 개그에 웃어줘야 되는 신입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내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여성 뮤지션들한테는 뭐 편하게는 잘 안 대해요. 왜냐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거리를 무슨 오해? 아저씨가 껄떡거린다니? 아저씨가 껄떡거린다 이런 이미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네. 그게 내가 의도가 아니라도 여성 뮤지션들은 충분히 네. 불편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안 하는데. 얘기 좀 그만하고요. 아니, 근데 앨범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카톡에 있는 아는 뮤지션들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를 보내봤거든요. 되게 깍듯하게 막 답장이 오는 거야. 아 팀장님 뭐 이렇게 됐고 잘 지냈어요. 옥상에서 찍으셨네요. 너무 잘 듣겠습니다. 막 해가지고 하니까 아 이거 좀 미안하다.
어쨌건 나는 기획자 입장으로서 아티스트를 만났기 때문에 이쪽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 요즘 MZ 세대들이 곤란하거나 그럴 때 그렇게 칭찬하고 쌍따봉을 날린대요. 쌍따봉 날리고 그러니까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친구들한테 자기가 먹히고 있다는 그런 오해는 생각 안 해서. 아니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비즈니스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하려고 이거 되게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때요? 보통 음악 관련 나와가지고 나와도 그때부터는 친구끼리가 아니라 뭐 실력이 맞는다거나 음악 장르가 맞는 사람들끼리 보통은 결국은 팀이 돼서 쭉 유지가 되기 마련인데 지금 학교에서 인연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음악적으로 좀 잘 맞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뭐 음악적 취향 같은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제 발라드를 이제 주로 해보자. 둘 다 발라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1학번 발라드의 신이었어요. 오, 신을 빼온 거네요. 그쵸. 제가 빼왔죠. 일종의 간택받은. 그쵸. 그래가지고 저도 발라드를 이제 좋아하니까 우리 같이 발라드를 열심히 해보자. 과연 저 씨는 어떤 반주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쵸. 그러니까 간택을 받은 거죠. 감사하면 사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뭐 곡도 쓰고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다른 장르 자체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음악 활동 열심히 같이 하고 있어요. 취향이 같다고 하셨는데 어떤 음악을 주로 하시거나 좋아하시는데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요. 그 약간 발신 시절 때는 발라드의 신 시절 때는 발신. 네, 발신 시절 때는 좀 피아노가 주로 나오는 발라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타 반주가 주가 되는 뭐 발라드 곡들도 있잖아요.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피아노 반주가 주가 되는 발라드 곡들을 좀 많이 좋아했었고 그래서 피아노 반주가 주가 되는 곡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맞았던 것 같고 저는 음악적도 음악적인데 성격이 생각보다 좀 잘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제가 엄청난 TMI를 남발을 해도 약간 다 모든 것을 이렇게 그래? 쏙쏙 그냥 그래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싸워가고 있을 수 있는데. 오해십니다. 정말 정말 발신이니까 뭐. 그러면은 김태강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는 장르는 조금 틀린 거죠. 팀도 다른 거 보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이 발라드과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음악 장르는 인디 음악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그 음악들을 지금 발라듀엣도 그리고 삼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디 음악이 하나의 장르예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보면 장르라고 표현은 안 되었었는데 자연스럽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는 이런 유의 뭐 산들산들한 그런 느낌들을 인디 음악이라고 표현을 대중들께서 하시면서 뭐 10cm 같은 느낌. 그렇죠. 맞아요. 순간 욕하는 줄. 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의 장르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다닌다? 네. 맞다. 네. 음악 취향이. 음악 취향에 맞아서 누나들이 또 저를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발라듀엣이 원래는 2인조 하다가 조금 드럼 세션이나 좀 어떤 신나는 리듬감이라든가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공연에서는 이제 불러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같이 공연하고 그렇게. 예. 와라, 방에 이렇게 가자. 두 글자 맞다. 와라. 저희가 이제 모신 짤가 사실 그쵸. 코로나를 견디는 예술인의 이야기. 제가 코로나 때문에 공연 없어서 힘들다 하면 제 말을 잘 안 믿더라고요. 너희는 원래도 별로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코로나를 핑계를 대니까.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많이 다니고 뭐 그리고 코로나가 닥치면서 뭔가 그런 상황들이 바뀌고 뭐 그 와중에서 또 살아가야 될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그런 면에서 한번 모셔봤거든요. 일단 얼마나 변화가 있었어요? 그 전하고 후하고? 우선 20년도 이제 초반에 터졌잖아요. 근데 19년도 진짜 12월까지 공연 일정이 꽉 차 있었어요. 꽉 차 있었어요. 진짜 거의 2-3일에 하나 하는 정도로 하루에 뭐 2가지 공연을 하는 날도 있었고 뭐 그땐 또 12월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 뭐 송년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꽉 차 있었는데 정말 캘린더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하게 됐습니다라는 문자를 주에 2개 뭐 3개 전화를 받고 이러니까
와 진짜 약간 되게 무력하더라고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서 알겠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인디라고 해도 그렇게 행사들이 꽉 차 있을 정도면은 수익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갑자기 뭐 쫙 취소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심정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진희 씨? 심정이 조금 여기는 안 그러면 말을 안 해. 심정이 원래 되게 바쁘고 연락할 일이 되게 연락은 맨날 하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 언제 어디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연락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시점 이후로 뭐가 없어지니까 그거 취소됐어. 이거 취소됐어. 이런 것만 연락이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심적으로 서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되게 무기력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 초반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또 끊기고? 원래는 뭐 레슨이나 이런 걸로 하는 보통 음악인은 그렇거든. 그래요? 뭐 실용음악과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뭐 해가지고 레슨하는 게 입시? 입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취미도 있고 할 텐데 그게 있고 나머지는 공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뭐 이쪽은 제로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컬 전공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노래 레슨을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마스크를 쓰면은 이제 한계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입 모양을 보아야 되는데 못 본다든지 소리가 울리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차단이 되다 보니까 레슨 같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탕 터지고 나서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해서 혹은 좀 무서워서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이제 잠정적 휴식이라고 해놓고 이제 끊는데 네. 그렇게 돼서 사실 금전적으로는 공연이 많이 취소가 돼서 그러면 레슨으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레슨도 이제 그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에 콕 박혀 있었죠. 어때요, 김태강 씨는 원래 수익은 똑같나요? 레슨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 있었던 게 저는 음악을 하면서 좀 미리 다른 길도 좀 몰색을 해놨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저희 음악 빠져나갈 길에 네네 연습실을 쓰잖아요. 네. 연습실 사업을 이제 몇 개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려고 이제 아니요 고교 시절부터 또 모았던 돈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또 동료 뮤지션들은 오히려 태영아 넌 그거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 라고 해서 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거대로 타격은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여타 뮤지션들보다는 덜 할 수는 있어도 마찬가지로 그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 해서 뭐 저 한동안 좀 쉬게 됐어요. 뭐 음악을 관두게 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연습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뮤지션들의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음악에 대한 그 미래가 안 보이는 걸 안 젊은 뮤지션들은 이제 부모님이 반대해서 음악을 이제 그만하게 됐어요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당장 현실이 힘들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주변 뮤지션들의 상황을 계속 전해 들으면서 오히려 감정이 동화되는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후에는 좀 그게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뮤지션들이 돈이 있어야 연습실을 써도 쓰는 거 맞죠.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회수가 돼야 투자를 하는데 회수가 언제 다시 될지 모르니까 또 주위 반대가 또 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국에 무슨 음악이야 할까 이럴 것 같긴 해요. 일단 두 팀 각자의 케이스도 있겠지만 제가 간단히 설문조사도 한번 돌렸었거든요. 아니 여러 가지로 일단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그 예술인들 정보 교류 대화방이랑 또 발라드에 여러분들한테도 아는 사람 있으면 해달라. 뭐 그밖에 저도 문화예술 사업했으니까 그밖에 분들한테 조금 전달을 해서 한 10몇 분 받았는데 이게 아주 과학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게 일단 여기 설문에 참여를 했다는 거는 피해가 있는 분들이겠죠. 피해가 어느 정도 있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아주 뭐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예술 수익은
마스크로부터의 금전적 수익의 감소율은 내가 퍼센트로 써달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적은 게 5에서 15%, 5에서 15%가 30% 내외가 많은데 한 분이 연극 영화 하시는 분인데 100%. 그래서 뚝 끊겼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끊겼냐 보면은 400만 원 벌던 게 90만 원, 뭐 음악을 하시던 분이 60만 원 벌던 게 0원으로 된 경우가 있고 편곡비 의뢰가 없어졌다. 오케스트라 할 일이 없는 거죠. 이른바 120만 원에서 수익 제로가 됐다. 근데 강사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무기명이지만 내용으로 보는데 시 공적인 관계에서 하는 그런 강의는 전부 다 완전히 끊기는. 저도 복지관 강의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지. 그러니까 일단 뭐 방역을 한다 하면 그쪽에서는 어쨌건 보여주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공연 수입이 200만 원에서 0원까지도 줄어든다. 뭐 한 달 레슨비는 80만 원에서 50만 원. 이건 서영 씨가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레슨 자체를 할 여유가 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레슨 자체 하기가 코로나 때문에 꺼려진다. 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꼭 우리가 행사나 공연을 뛰는 게 꼭 돈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관객들의 교감이나 여기에 이게 조금 끊을 수 없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딱 하고 요 부분에 따라 불러주고 저는 심지어는 저는 이제 연주하는 아티스트는 아니고 MR을 쓰는데 내 MR은 관객들이 따라 부를 부분을 이제 미리 이제 쳐놨어요 그거를 약간 깔아놓고 뭐 그런 게 있거든. 못 써먹지 이제 그거는. 좀 재미있게 생각한 거는. 거리두기 정책이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 본인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석 달, 길어도 6개월, 올해는 가능한데 내년은 힘들다. 지금 거의 노본 상태고 그냥 너무 힘듭니다라고 써준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한마디인데 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재밌네요. 대출이 안 되는 순간까지. 이분은 마이너스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영업자에 의해서 예술인들이 조금 그 아픔이 가려지는 실정이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간을 쓰고 있으니까 매달 마이너스가 나가고 그렇죠. 계속 나가는 돈이 있어가지고 그쪽이 위기에 몰렸다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술인도 오히려 판을 크게 벌려놓거나 진짜 여기에 몰두를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일수록 다리를 하나 안 걸쳐놓고 그렇게 한 사람일수록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몇 코멘트들이 뒤에 남겨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해서 남겨놓고요. 어떻습니까? 그 금전적 문제는 어떻게 잘 버텼어요? 그래서? 금전적 문제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계속 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공연 같은 것도 이제 조금씩 그래도 조금씩 생겨 나오고 있고 레슨도 이제 다시 뭐 받겠다. 그분들도 이제 재밌으려고 피아노 치는 거고 재밌으려고 음악도 배우고 그러는 건데 계속 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또 다시 오시고 레슨도 계속 다시 받으시고 언제부터 다시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얼마 전부터 계속 다시 올해? 오시더라고요. 올해 정도? 계속 쉬시니까 근 1년 만에 이제 슬슬 복귀가 되고 있는 실력이 거군요. 퇴화되는 것 같다. 다시 오시고 다시 배우시고 그래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해요. 애초에 건반 이거 레슨 같은 경우에는 보컬보다는 좀 피해가 적지 않았나요? 그쵸. 보컬보다는 적었죠. 보니까 온라인 공연 하시는 것 같던데. 맞아요. 이제 비대면 공연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어요? 네. 이게 공연이나 이런 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이 사태가 정말 그래프를 그리듯이 또 뭐 몇 차 대유행 그리고 또 괜찮아졌다가 몇 차 대유행 하잖아요. 사인 코사인. 네, 정말로 그렇게 그림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때마다 거의 계속 무한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대면 공연이 좀 생기다가도 또 몇 차 대유행하면 다시 와르르르르 하다가 또 자자 조금씩 해볼까요 하다가 와르르르르 네, 이게 반복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네.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어지는.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김태형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여기도 회복이 되는 분위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뭐 대중이라고 표현을 하면 대중이든 레슨생이든 많은 분들께서 정말 요즘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가 사람들도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걸로 한계가 있겠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나 저도 최근에는 이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배민 커넥트라고 예, 배달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또 엔잡으로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방법은 계속 또 찾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음악이 같습니다. 아닌 다른 네. 쪽으로 또 수익을 네, 고민을 하시고. 네, 고민을 하고 저는 있습니다. 배달한다고 그래가지고 배민한다고 그래가지고 음악을 배달하나? 가서 막 바이올린 연주하고 근데 그런 거. 이것도 뭔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보컬 쪽도 이제 레슨 많이 들어오나요? 네, 진짜 많이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마스크 벗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벗고 수강생들만 이제 벗고 하는 식인데 개인 레슨이다 보니까 그냥 저는 계속 쓰고 있고 뭐 수강생분들은 잠깐 이렇게 마스크 벗고 진행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모두 다 처음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다들 어떻게 하면서 뭐 다 취소였는데 그래도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름의 해결 방안들이 조금씩 다들 생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학교 단체 레슨을 일단 출강을 하고 있는데 나름의 방역 이제 수칙들이 생기고 1년 사이에 그래서 뭐 다들 마스크를 쓰고 뭐 만약에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면 한 명만 벗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지 나름의 규율 속에서 레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이 같습니다. 마스크 끼고 네. 수업을 하면 제가 약간 말하다가 숨 막혀 죽을 뻔한 적 있거든요. 그런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약간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약간 예. 실제로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일부러 그 KF94나 뭐 좀 되게 뻑뻑한 느낌 드는 거는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쓰고 계신 이 마스크가 사람 약간 죽이거든요. 최근 연구 결과 보니까 마스크가 실제로 바이러스 막는 효용이 있는 거다라는 연구 결과 나왔는데 첫 마스크는 아니더라고요. 첫 마스크는 지금 효용이 본인이 하고 없고 계신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왜 하고 있니? 왜 하고 있지? 그냥 벗어야 되나? 그러니까 학원가 있잖아요. 제가 있는 학원가 네.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그런데 음악인들 되게 많아요. 어? 음악인들 되게 많다고요. 무슨 말이죠? 선생님 하면서 음악 한다고요? 그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떤 선생님 계셨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그 선생님도 음악 한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막 조회수 몇만 건씩 되고 막 그런 분들 다 학원가에 그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 얘기 왜 하는 거지? 왜 하냐면은 원래가 우리는 예술을 하면서 그걸로 벌어먹고 살기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에요. 아 여기가. 다들 투잡이 있다. 원래 투잡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근근히 버텨나가는 건데 좀 그런 숨길까지 막지 않았나. 지금 다 던진 심정이다. 요거 한마디 쓰신 분이 저는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원래도 안타깝다. 힘든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져서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예술이라는 게 네. 하면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남들하고 똑같을 거면 왜 합니까? 뭔가 다른 거, 남들과 다른 거를 만들어서 내서 던져서 남들이 그거하고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나만의 것이니까 굉장히 그때의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다들 끄떡끄떡 하고 계신데 어.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네. 그리고 하면서의 그 희열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현실이 완전히 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음악을 왜 하시는지 지금 여기서 나름대로 자기 음악하는 이유를 얘기했거든요. 음악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음악을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무언가를 배웠을 때 제일 재밌었어요. 일단 제가 뭐 어릴 때 뭐 학창 시절, 뭐 중학교 시절 뭐 이럴 때 무언가를 뭐 배우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을 때 제일 재미있었고 이게 나중에 내 직업이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예. 음악을 하는 게 다 비슷한 이유일 것 같은데 시작은 즐거워서 재밌어서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생각이 난 게 보통 음악을 이렇게 즐거워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길게 이 버티는 상황이 왔을 때 못 버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여나 또 지금 새로이 음악을 또 하고 싶거나 그런 분들은 한 번쯤 또 지금 상황과 이 주변 뮤지션들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왜냐면 보통 지금 제 또래들 주변을 보면 뭐 예를 들면 주변의 반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상황은 내가 음악을 시작하면서 예술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감수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약간 그런 그러니까 좀 뭐 곤조를 좋아하는 즐거운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끼리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못 들으면은 내 밥그릇도 작은데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네요. 또 요만큼 이만큼 길어지면서 막상 이제 그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그냥 멍하니 천정만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들 뭔가는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제 설문에 답해주신 분들은 사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지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강의 활동, 컨텐츠 제작도 해보고 또 작업 정리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의 활동을 정리하는 기간으로 활용한다 이런 뭐 식으로.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거죠. 뭐라도 해야 되니까라는 뭐 표현이 조금 적절한 것 같은데. 혹시 코로나가 유튜브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하고 있습니다. 보통 뒤에 이제 부가 설명이 따라오는데 TMI 아주 싫어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알려고 하지 마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런 느낌. 유튜브는 아마도 이제 전부터 채널을 하고는 있었는데 코로나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 뭐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쵸. 조금 더 뭐 커버곡이라든지 브이로그는 안 찍은 지 좀 오래됐긴 했지만 좀 더 열심히 찍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콘텐츠가 커버곡이랑 브이로그 뭐 이렇게 그거랑 올라오고. 네, 그리고 뭐 저희 한 달간의 공연 예정을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 스케줄 공지? 네. 뭐 그런 얘기를 뭐 TMI 얘기하면서 같이 네. 얘기하는 그런 영상도 좀 만들고 있고요. 제일 최근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 방송 잡히고 나서 네. 갑자기 앞으로 이거를 하겠다. 월간 발랄. 맞아요. 월간 발표. 네. 월간 발주 그게 어. 뭐예요? 발라주에 한 달 동안 뭐 하고 삽니다. 이런 거 이제 그쵸, 그쵸. 이야기하는. 근황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유튜브 어때요? 반응은 좀 있나요? 그 조회수 제일 높은 영상이 어떤 거예요? 도망가자인가? 네. 도망가자가 뭐죠? 도망가자라고 그 도망가자. 선우정아님 곡인데 네. 커버 네네. 맞아. 그게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찍었을 때는 네. 그게 코로나가 딱 터지고 얼마 안 돼서. 안 됐을 맞아. 때였어요. 진짜 그렇죠. 정말 특히 1월 달인가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람들이 도망가고 싶었구나. 광고 음악 맞아요. 때문에. 그때는 별로 그렇게 안 그랬다가 그 이제 그 도망가자라는 곡이 요즘 지금 광고 음악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쓰이면서 이제 갑자기 역주행. 갑자기 조회수 순위를 1위를 올라가더라고요. 보이스 오브 코리아에서 네. 그 G소울이랑 다른 한 명이 같이 불러가지고 화제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도망가자가? 네, 그러면서 원곡에 대한 선우정아 씨에 대한 곡도 다시 관심이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살짝 그게- 코인 타고. 네, 조금 그게 몇 건 조회수가 몇 건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천? 천뭐 천? 천하고 많은 천하고 많은 조금 저희가 그렇게 조회수가 맞아요. 신경 안 쓰시는구나. 네. 한 몇 명이지? 한 6, 700명? 아직 애기 유린입니다. 6, 700명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쵸. 본인보다 많아요? 저는 1000명 넘어요. 그걸 유도했어. 그래서 이제 6, 700명 많다고 깔아놨구나.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귀찮죠 관리가 어렵지 않나요? 편집 누가 하세요? 편집 보통 서영이가 많이 하고요. 네네네. 본인들이 하는 거구나. 네. 자급자족입니다. 그쵸. 이를테면 뭐 브이로그 같은 경우면은 계속 자막도 달고 뭐 그쵸, 그래야 그쵸. 되는데 어때요? 할만해요? 꾸준히 생각만큼 되던가요? 그래서 하나 하고 뭐 한 6개월 좀 쉬다가 6개월에도 하나 올리고 그 600명의 구독자들은 굉장히 인내심이 있는 분들이네요. 아니 차라리 공연을 달리면은 공연한 영상을 찍어 영상을, 올리면 되거든요. 네. 그때 계속 기록으로서. 근데 아니라 이제 컨텐츠를 제작해야겠다면 처음에는 신나서 하는데 이게 한 번 편집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네. 이거 패턴이에요. 한두 개 올라오고 분명히 이거 계속 앞으로 시리즈로 올리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시리즈로 올리다가 한 두 개 한 다음에는 그 시리즈로 올리겠습니다라는 영상이 사라져. 그렇지. 이게 이 말을 했다는 증거를 약속을 없애는 그냥 네. 없애버리는. 영상이 올라오는 대신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사라져요. 삼뜬도 유튜브 있어요? 네, 저희 삼촌도 유튜브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연 영상들이 위주로 좀 되어 있고 아까 말씀 주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전 개인 유튜브를 오히려 음악이 아니고 평소에 관심 있던 걸로 저도 먹방?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그런 약간 그렇게 생겼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여과 또 자기 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10분짜리 영상을 소비하는 데는 10분이 걸리잖아요. 근데 네. 그걸 만드는 데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회수가 30 나오면 막 절망적인 거야.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유튜브로 하는 게 해야겠다 준비를 하고 막 이제 막 여러 가지 사람들 얻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해야 되니까 유튜브 마지막 올라온 영상이 3개월 전, 6개월 전 이렇게 가면은 보면은 이것조차 버려진 것 같고 여기서 뭔가 누군가는 수익도 얻고 왔는다는데 하는데 하는데 느낌이지. 예, 하는데 이게 막상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에 나온 경우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는 않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보니까 들더라고요. 노래를 하는데 랜덤 채팅을 하면서 해야 돼. 노래를. 그러니까 먹방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드럼을 치면서 먹방을 해야 외국인한테 돼. I'm Korean 해놓고 맞아, 블랙핑크 맞아. 노래 같은 거 네. 해야 돼. 드럼을 치면서 앞에 떡볶이 깔아놓고 이렇게 입으로 먹으면서 입으로 먹으면서. 그 한번 해야 돼. 먹방을 해보세요. 그러면 볼지도 모를까. 근데 그게 음악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접근이 그러게요. 그렇게라도의 심정인데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브이로그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얼마 많지 않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하게 되면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그거를 지금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때요? 주변의 동료들은 아무래도 그 음악 쪽 학과 나오셨으니까 동료들도 비슷한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떻게들 다들 지내고 계신답니까? 제 주변에서는 이제 보컬 전공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좀 음악을 관둔 친구들이 진짜 좀 많고요. 그리고 커버 이제 보컬 전공이다 보니까 그 커버 유튜브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노래 커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이루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은 성과라고 하시면 그 활동에 대한 네네. 성과 말씀을 조금씩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엄청 한 번에 막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근데 진짜로 스스로 저희가 음악 활동 계속하면서 조금씩 팬도 더 많이 생기고 비대면 공연이라는 걸 처음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일종의 맞아요. 그 온라인 상에서 그냥 소통을 하는 앞에는 관객이 없고 그렇죠. 네. 댓글이 막 올라오나요? 그런 공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공연들이 있고, 정말 그런 거 없이 저희는 그냥 찍히는 입장인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분들이 뭐 어떻게 뭘 듣고 있는지, 듣고는 있는지. 네, 맞아요. 그거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약간 저희 둘이 그냥 약간 티키타카 하면서 하는데 요즘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변화를 하셔가지고 온라인 공연인데 댓글도 볼 수 있고 뭐 그 온라인 공연을 보는 보는 분들이 이제 뭐 캐릭터가 돼서 입장을 한다든지 예. 뭐 모션을 이렇게 뭐 하트를 뭐 보낼 수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삼촌 어때? 온라인 공연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뭐 녹화를 해서 그 영상이 틀어진다든가 이게 다양한 시도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그 말 그대로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대중들에게도 어색하고 아티스트들에게도 어색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대중들도 아티스트도 같이 좀 노력해서 또 이게 하나의 좀 문화가 될 수 있게 좀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지 않나 또 생각. 수익이 창출돼요? 그렇게 해서? 나라에서도 이 시도를 하고 또 민간에서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 공적인 공공기관에서는 최대한 또 도움을 주시려고 저희한테는 참 감사하죠. 나라 그쵸. 사업들이.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홍대와 놀자라는 언택트 콘서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 언택트 프리미엄 티켓을 파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핏 들으니까 뭔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 거야. 이게 온라인인데 티켓을 어떻게 판다는 거지? 약간 온라인? 온라인인데 그 익숙치가 않으니까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온라인 공연장에 입장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맞아요, 뭐 절차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약간 복잡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대면이 회복되고 그러면은 한때 그랬다가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한 방법 중에 하나로 네. 확장이 된 걸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수도권에는 공연장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지방이나 약간 이런 곳은 공연장이 되게 열악하고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공연도 사실 많지 않고 근데 어쨌든 언택트로 하면 그런 뭐 하다못해 섬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BTS나 이런 좀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들은 외국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그 온라인 콘서트로 흥행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따로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네, 티켓값을 내고. 몇만 원 내야 돼요. 네. 몇만 원이요? 몇만 원 내야 될걸?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이게 네, 대중의 보편적인 온라인을 몇만 원을? 그래. 네,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 그 문화가 정착하는 데는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겠다.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몇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었는데 몇 가지 좀 보이는 거 얘기를 그냥 하자면요.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 더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네요. 코로나로 다들 지쳐 있지만 뭐 이제까지 전 역사에서 그런 어떤 큰 일이 생기는 경우는 더 많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이후에 뭐가 더 또 닥칠 수도 있는데 준비를 좀 하자 뭐 그런 얘기 같았고요. 여기 보면은 너무 힘들다. 지하철 버스 10,000원으로 타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니 그 공연 가봤잖아요. 떼어놓고 하고 네. 뭐 일어나지 못하고 따라 부르지 못하고 웃으면 안 되고 네. 박수만 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연하시는 가수분이 여러분이 소리를 못 지르시니까 저희가 대신 지를게요 하면서 자기들이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영세 뮤지션 같은 경우에는 대관 공연을 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도 막 취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복잡하다가 이것조차도 지금 예술인들이 싸워가지고 여기까지 얻어놓은 건데 또 어떻게 싸웠나요? 왜 뮤지컬은 하고 클래식은 되는데 왜 대중음악은 그런 그 공연이 안 되느냐 공연 허용해달라. 그래서 지금 4단계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공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공연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대형 공연한다고 사회적 시선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예술을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저희 얘기만 한 것 같고요. 발라드의 앞으로의 또 방향성 어떻게 나갈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가 목표를 잡아서 몇 년까진 뭘 하자, 몇 년까진 뭘 하자라고 나아가는 주의는 아니에요. 그냥 지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뭐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주의인데 뭐 언제나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서 원래는 이번 연말 공연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이 되었든 간에 아니면 정말 거리두기 이렇게 뭐 좌석해가지고 정말 소규모로라든지 정말 연말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뭐 꼭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 연말쯤에는 좀 되지 않을까요? 네. 백신 접종률이 좀 올라가면 네. 연말 정도에는 공연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진희 씨 그 코로나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활동 같은 거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정말 집순이에요. 밖에 나가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그렇게 밑밥을 많이 깔죠? 제가 인스타를 봤거든요. 폴스 댄스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해서 밑밥을 깔아놨는데 그래서 집순이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나가서 뭐라도 하자 해서 시작한 운동이 이제 폴 댄스. 그렇군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도 하자 하면은 뭐 그냥 운동을 나간다거나 막 그러는데 운동 자체를 너무 싫어하고 걷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폴 댄스를. 그러니까 걸음마를 건너뛰고 일단 공중에서 이제 돌겠다. 도는 거 먼저 하는 그쵸. 거죠. 그 영상을 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이 모습으로 약간 예상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소심한 관종이라는 그쵸. 소심한 관종이 이제 그거 찍고 올리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네, 오늘 약간 진희 씨가 약간 매력 발산이 덜 된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마이크 대회라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영상 안 나가는 방송.
우리가 리액션 하면 되잖아. 폴이 없어서 아쉽네요. 두 분 같이 활동하고 계시고 계속 가실 것 같습니까? 뭐야? 아니. 그럼요. 뭐 이를테면은 어디에서 보컬로 영입하고 싶다 이런 거 나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다 뭐 그런 건가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넌 내 거야 이러는데. 그만큼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그럼요. 발신에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 경우라면? 뭐 저도 그렇게. 약간 약간 반응이 건반칠 사람 많고. 너의 반응이 성공을 위해서. 시원찮은데. 아니도 네. 갈색머리 있으면 저희 노후까지 함께 하는 걸로. 노후까지. 네. 그래서 특별히 계획된 거는 없다는 거죠. 뭐든지 다 해보실 겁니까? 뭐 이를테면 뭐 TV에서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슈퍼밴드 나가나요? 슈퍼밴드 저희 아쉽게도 네, 뭐 다른 오디션 프로나 이런 부분들 뭐 계속 도전해보고 있고요. 열심히 뚜벅뚜벅 묵묵히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 태강 씨는 앞으로 계획이라고 한다면? 좀 복합적인 예술을 하는 게 좀 계획일 것 같아요. 춤도 추고. 네, 진짜요? 배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정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드럼이라는 드러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말하는 걸 또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단순히 드럼에 극한된 예술이 아니라 뭐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말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런 걸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가 분명히 우리 주위에 뭐 누구든 이 청취자분들이든 주위에 한두 명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보다 가장 힘든 시기를 또 겪고 있을 거고 혹여나 주위에서 또 그런 주위의 뮤지션들을 보면서 너 음악 언제까지 할 거야 라든가 뭐 너 그거 왜 계속 그거 하고 있어 이런 좀 안 그래도 스스로 힘든 시기에 그런 또 말보다는 따뜻하게 조금 더 그런 말로 해서 응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어때 그 태양 씨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나요? 네, 한번 초대해 주시면 아직 뭔가 말을 다 하고 싶은 말 다 못 하신 것 같아요. 한 3시간 반 정도는 더 할 수 있어서. 춤추는 드러머로 한번. 뭔가 우리가 역할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초대해 주시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발라드에만의 또 개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못 다뤄가지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뭐 소개건, 뭐 계획이건 오늘 어땠는지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한 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정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가신다면 대면 공연인가요? 대면 공연이 되면은 꼭 대면 공연으로 하고 싶어요. 대면 공연이 되면은 꼭 하고 싶어서 계획 중에 있고요. 발라드에서는 이것이 틀리다 한마디로. 차별성. 다른 분들과 차별성. 이제 얼빠들이 많지 않을까. 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쵸. 음악보다 얼굴을 찾는 분들 발라드에서 찾아주십시오. 그럼 공연을 대면을 해야겠네. 그죠. 직접 보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눈동자가 이렇게 흔들리시는데 당당하란 말이야. 저 사람 해놓고 부끄러워하지 말란 말이야. 부끄럽네요. 태양 씨. 자, 얼빠팬을 가지신 발신 분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근데 진짜 좀 긴장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녹음을 해서 어딘가에 송출된다는 걸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유튜브 인터뷰 많이 하셨던데? 그거는 뭔가 이제 좀 그냥 좀 얼굴이 나오니까 자신감이 있는데 목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얼굴이 자신감이야. 네, 지금 또 얼굴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얼굴로 다 용서가 되니까 자신감이 되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어쨌든 뭐 그래서 긴장을 조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좋은 좀 편안한 훈훈한 이런 분위기에 좀 즐거웠고요. 오늘 어떤 아재력을 많이 드러내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쉽죠? 좀 아쉽습니다. 네? 약간 경직되어 있네요. 예, 태강님. 네, 이렇게 또 소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함께 소중한 네.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뭐 잘 자요. 예술인들이 견디는 코로나 이야기 같이 나눠준 발라드의 김태강 여러분들과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